사랑도 명예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져도 뜨거운 맹세 공지는 간대와 깃발만 나웃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한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음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예고해 드린 대로 또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이용빈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용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의사 선생님 오신 줄 알았는데 자세히 봤더니 이용빈 의원이 오셨더라고요. 오늘 의사 가운을 입고 오셨는데 예. 이게 예전에 입으셨던 제가 그 가운이에요? 20년 동안 입었던 가운입니다. 아, 원장 이용빈 이렇게 써 있네요. 예. 가정의학과 오, 예. 원장. 예. 제가 이 와. 가운을 다시 오늘 꺼내 보니까 네. 20년 동안 함께했던 우리 마을 환자분들, 네. 어르신들 모습이 막 스쳐 지나가네요. 그러니까 야, 예, 의사 가운이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의사구나 다시 예. 한번 느꼈는데, 자, 저희가 이용빈 의원과 함께 오늘 의사 가운도 입고 오셨으니까 백신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봤던 영상, 예. 이것도 정말 인상적인데 니문의 행진곡, 예. 이거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불렀네요. 미얀마의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예.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80년 5월에 우리가 광주가 경험했던 그 고립된 광주의 목소리가 지금 미얀마에서 들리고 있어서 참 미얀마의 그런 현재의 상황을 TV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네, 참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서름이 좀 어떻게 보면은 저의 20대 그리고 우리 함께했던 민주화운동을 함께했던 분들의 얼굴이 겹쳐지면서 예. 저도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지원하는 정말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네. 일단 이무리한 행진곡을 함께 불러서 그분들에게 좀 용기와 힘을 좀 불어 넣어드려야겠다. 그래서 이 인터넷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네.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의원들이 좀 이어 부르기를 했고요. 네. 특히 광주문화재단을 통해서 지역의 시민들도 함께 하고 계시고 네. 문화예술인들도 함께 하고 계셔서 아마도 이 대한민국에서 불려지는 님을 위한 행진곡이 미얀마에서도 함께 불려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우리가 공감의 능력으로 네. 미얀마의 문제를 좀 타개해 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네. 이 영웅을 영웅을 위한 행진곡 이렇게 저희가 번역을 했어요. 미얀마 말로. 그러니까 보니까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예, 뚜에가웅똑 아딱 치딱대. 그래서 사실 님을 위한 행진곡 할 때 님을 네. 미얀마 말로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 민주화 운동을 함께 했던 네. 그 현장에 곁에 있었던 그분들을 이제 미얀마에서는 영웅이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투쟁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영웅이다. 영웅이다. 네,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예. 참 적절하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요. 예. 우리 마음이 좀 잘 전달되길 바라고요. 또 이런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미얀마를 심정적으로 응원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호의 손길을 네. 뻗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회의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한국에서 이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 네. 또 유학생들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실질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또 뭔가 좀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예. 하고 계시군요. 노래를 들으면서 정말 광주를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 네. 특히 미얀마 사태가 출구가 좀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시민들이 이제 무장 투쟁까지 이제 계속 나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제사회도 별다른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문희 행진곡 새로운 좀 눈에 띄는 그런 버전으로 들어봤고 선창을 하시더라고요 이용빈 의원이. 예, 역시 좀 비장하게 준비하셨으니까. 선창을 했는데요. 네, 다른 분들이 함께 부르는 모습을 보니까 한 분 한 분이 그 본인의 20대 때 그 투쟁했던 그 심정이 절절하게 녹아 있어서 네, 참 동질감을 크게 느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당권 주자인 송영길, 뭐 우원식 네. 두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네, 잘 봤고요. 자 미얀마 사태가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백신 이제 저희 K 방역으로 전 세계에서 찬사를 받았고 예. 이어서 지금 백신을 또 여러 나라에서 맞고 있고 우리도 접종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백신 접종 상황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특별하게 이렇게 의사 가운을 입고 나온 이유가 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당의 이런 방역 정책, 우리 정부의 방역과 백신에 대해서 네. 신뢰감 있게 좀 아. 지켜봐 주십사 하고 제가 의사 가운을 입고 나왔습니다. 예. 제가 20년 동안 마을 건강 주치의로서 활동해 왔고요. 그래서 더 각별하게 관심 갖고 있긴 합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의 백신 점검단에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현재 백신 관련해서 논란의 여지들을 많이 지금 야당에서 제기를 하고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있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 함께 의논하자라고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네, 정부의 그런 노력들을 좀 폄하하거나 또는 가짜 뉴스처럼 확대되거나 해서 네.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또 백신 접종률을 또 낮추는데 오히려 더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시키려고 네. 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감을 없애야, 그러니까 불안하면 안 맞게 되니까요. 그렇죠. 불안감 없애야 접종률이 올라가고 예. 집단 면역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실 면에서 이제 의사 입장에서 보면 네. 코로나19 대응 전쟁의 기조는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방역이고 그렇죠. 또 하나는 백신을 통해서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 건데 이 두 가지를 함께 병합해서 우리가 도달하려고 하는 최종 목적은 확진자 수를 최소화하고 네. 사망자 수를 최소화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성취하는 과정을 잘 지켜보면 네. 이 나라가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결론은 누적 사망자 수가 제일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별 누적 사망자 수를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지표로 네. 사실 이제 100만 명당 몇 사람 정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했는지의 통계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 통계를 기반해서 그 국가가 방역과 백신을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다른 수치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러게요. 예. 이 수치를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와 이게 예, 지금 UK, 보시면은 영국, 미국, 그렇습니다. 칠레 이런 데 정말 높네요. 이 수치가. 누적 사망자 수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지금 높은 걸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영국이나 미국은 일정하게 백신을 많이 접종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망자 숫자는 압도적으로 많죠. 비교가 안 되네요. 특히 이스라엘의 경우는 인구 숫자가 적어서 네.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예컨대 방역과 백신의 사업을 적용하기가 용이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의 어떤 일차적인 비교 기준이 될 수가 있는데 예. 이스라엘은 이미 백신 접종을 60% 이상 달성한 상태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는 우리보다 뭐 2배 정도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점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네. 대한민국이 현재 방역 백신의 총점은 네. 대단히 높다 아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다 따져 보니까 총점이 높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 저희 지금 방송 접속하신 분들은 아니 이게 의학 코너가 생겼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용빈 민주당 의원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마을 의사, 마을 주치 이용빈 의원 오늘은 특별히 의사 가운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백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코로나19 상황과 함께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자, 지금 우리 정부가 확보한 물량 지난 주말에 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 확보해가지고 9,900만 명분이 확보됐다라고 정부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물량 자체는 안심해도 되는 그 수준입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저희가 이제 11월 이내에 네. 집단 면역에 도달하는 것이 기본 목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최소 목표입니다. 네네. 이 최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앞당길 수도 있다라고 자신감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그러게요. 거고요.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런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 그리고 백신을 현장에서 접종하는 속도와 같은 것들도 우리 방역 당국에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안심하셔도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백신을 접종하는 문제 그리고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하는 문제는 그게 반대급부로 예컨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은 피해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백신 같은 경우는 예기치 않은 희귀한 그 백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들을 우리가 정부가 네. 어떻게 신뢰감 있게 조치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상황일 거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또 집합 제한을 통해서 피해를 보셨던 또 앞으로도 우리가 방역 조치의 상황에 따라서는 네. 또 더 많은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를 정부가 신뢰감 있게 좀 잘 해주는 네.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백신도 부작용을 경험하는 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당연히 네. 책임감 있게 그렇습니다. 조치를 신뢰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겠죠. 네. 그런 저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에도 11월 달에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백신 점검단에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네. 잘 점검하고 있고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고 뭐 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게 11월 집단 면역은 문제 없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지켜봐 달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을 통해서 지금 4월에도 예정대로 맞고 있고 상반기에도 예정대로 1,200만 명 맞을 거고 그렇죠. 하는데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보고 나서 뭐 비판하는지 해야지. 예. 벌써부터 왜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모습 보이냐.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신을 조장한다. 이런 또 지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백신을 계약하는 것이 조금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초기에 대응을 잘못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의사로서 우리 정부가 정말 합당한 대응을 했다라고 지금도 믿고 있고요. 예.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국민 생명은 단 한 사람이라도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지금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거치고 했지만 네. 임상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용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어서 그렇죠. 예. 백신이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는 걸 보면서 그 부작용의 출현이 과연 우리 국민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경중을 잘 전문가들이 판단한 후에 네. 백신을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는 지극히 옳았다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우리가 방역이라고 하는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충분하게 다른 나라보다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그 결국은 정부와 시민이 함께 협력해서 이룬 성과고요. 네. 백신만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가 그런 예기치 못한 어떤 생명의 위협을 네. 지키기 위해서 조금 더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백신 수급 계약을 미룬 자세에 대해서는 네.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네,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영국하고 미국 백신 접종이 높다. 아까 뭐 저희가 그래프로도 보여드렸는데 이게 역설적이게도 방역이 잘 안 된 국가들 네, 네. 거기서 접종을 빨리 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또 영국하고 미국에서는 백신을 또 만들었잖아요. 네. 뭐 그런 면도 있고 한데 이거를 방역을 어느 정도 잘했는지 여기에 대한 뭐 따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고 무조건 백신 빨리 맞았냐 안 맞느냐 이걸 가지고 비교하더라고요 또. 네, 아무래도 이제 방역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한 경제적 피해가 네. 특정 계층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이걸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많이 가중된 건 사실이고요. 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백신만이 답이다라고 하는 것이 팽배해 있다 보니까 백신을 빨리 접종을 완료해서 그런 것들을 좀 타개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들 일반의 마음일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방역은 지금도 백신이 완전히 집단 면역을 이루었다고 생각될 때까지 네. 방역을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방역을 잘 해온 K 방역의 성과가 지금으로선 가장 탁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이로 인해서 특정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국가가 전면적으로 좀 돌봐주는 네. 그래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완전히 그 피해를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을 정도의 조치를 힘있게 추진하면서 그리고 백신 계획은 차분하게 진행하는 것이 네. 가장 중요할 거다. 마을 의사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마을 의사 입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백신이 있다고 해서 K 방역을 안 할 수 없는 거고, 네네. 방역도 하면서 또 방역에 따른 피해를 다 보상해 가면서 함께 가야 된다. 집단 면역까지는 이런 말씀이신데, 참.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좀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처음에 언급하신 것처럼 백신을 확보할 때 왜 이렇게 늦었냐 이거부터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주사 맞은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예. 주사기를 바꿔치기했다 이런 얘기도 일부에서 나왔고, 그렇죠. 언론에서 그것도 보도하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이 2천만 명분의 화이자 백신을 확보했다라고 했더니 뭐 확보한 건 괜찮은데 그걸 언제 누구한테 얼마나 맞출 거냐, 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냐, 그 계획을 내놔야지 국민들이 안심하지 않겠냐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은 이제 각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또 노바백스까지 포함해서 네. 이런 백신의 수급 계획은 정확하게 다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계약은 다 완료됐지만은 네. 정확한 수급은 제조사와의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일부 네. 변화될 수도 있고 아하. 또 예컨대 요즘 대두되고 있는 게 저는 그 야당의 지적 때문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은 네. 국민이 선택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꾸 제기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백신의 종류를 접종받는 분들이 선택해서 맞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저는 그 이면에는 네.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한 사람들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네. 백신은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백신이 한 분 한 분에게 종류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도달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네. 집단 면역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집단 면역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셔서 내가 예방이 되면 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 사회 전체가 백신을 통해서 보호막을 치는 것인데 그게 백신의 종류까지 선택하실 것까지는 없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밝히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언제 5월 며칠 무슨 백신 누구한테 몇 명 맞을까요? 뭐 이렇게 세세하게 얘기를 하라는 뭐 그런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상반기는 계획이 잡혀 있지만 하반기에는 또 어떤 회사의 어떤 제품들이 언제 들어올지는 봐야 된다. 근데 이게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계약을 한 거면 들어오는 거죠. 제약사 그렇습니다. 계약을 했으니까. 예컨대 이제 백신 수급 계획에 제일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자국 이기주의잖아요. 네. 그래 이제 그런 것들의
전반적으로 이제 방역에 허점이 생기면서 발생할 수 있는 4차 대유행이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혹시 수급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러한 것들까지 대비한 수급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확보를 해가지고 네. 우리가 지금 9,900만 분이니까 우리 국민이 한 2번 가까이 맞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많은 물량 확보하고 있으니까 물량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개혁 관계나 이런 걸 볼 때 또 백신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수송이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유동적이기 때문에 지금 밝히지 못하지만 계약이 돼 있으니까 들어온다. 네. 그거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집단 면역 같은 것도 저희도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 나 혼자 맞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이웃도 다 맞아야지 집단적 면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백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생겨서 나 안 맞겠다 그러면은 집단 면역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본인은 늘어나면? 뭐 코로나19에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집단 면역은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타격 입는 건 마찬가지겠고요. 그렇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요즘 그 백신 접종 동의율이 네. 일부에서 이렇게 잘 아시겠지만 집단 면역에 이르려면 그 해당 인구의 70% 정도가 백신 접종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70%. 동의율을 보면은 70%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정부가 힘있게 백신 접종 사업을 펼치는데 네. 상당히 저해되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 야당이 자꾸 이 백신 접종 문제를 정쟁화해서 우리 당을 공격하는 데 너무 활용하지 않았으면 하고요. 네. 지금은 국난 극복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여야가 한 몸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을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백신 관련해서는 국민의힘과 좀 소통하거나 이런 창구가 좀 있나요? 백신에 대해서 뭐 얘기를 나누고 뭔가 국민의힘의 생각도 좀 들어보고 네. 정부 여당의 입장도 좀 설명하고 이런 통로 이런 라인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건 아마 상임위 차원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보건복지위에서 열심히 소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뭐 특히 우리 김성주 간사 포함해서 네. 백신 점검단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설명은 잘 드리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드리고 있네. 그러니까 이 불안하다는 그 심리를 이용하는 정치권의 이런 모습들 이거는 우리 사회의 안전과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백신이 들어오게 된다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우리가 좀 많이 맞고 있고 화이자 백신도 좀 맞고 있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우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의사로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30세 미만은 또 그렇죠. 특히 여성들은 접종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어제 보니까 제 아내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아마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나이가 50대 이상이니까 접종을 하게 된 것 같은데 네.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불안하지 않냐? 뭐 전혀 그렇지 않다. 네. 우리가 먼저 맞아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표현했는데 오늘 물어보니까 몸살균이 좀 있는데 괜찮다. 독감 접종 맞았을 때하고 좀 비슷한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현재 발생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 중에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은 네. 세계 다른 나라에서 지금 인과관계 확인된 걸로 생각하는 희귀성 그 혈전. 그런 관계는 현재는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 100만 명당 한 명도 채 못 발생하는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려하는 것은 네. 백신 접종과 집단 면역에 장애가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나가실 때 자동차 사고가 날까봐 차를 안 타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것하고 이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걸 비교해 보면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는 것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네.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위험에 대해서
불안감이 너무 과하다 현재 네. 백신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런 점들을 정치인들이 너무 조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확 와닿네요. 네, 그만큼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주는 이익이 더 크다 그렇죠. 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백신 접종에 있어서 뭐 동의율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정부에서 좀 빨리 접종할 수 있는 예, 이런 상황을 좀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네. 계약 관계나 뭐 준비 상태는 양호한데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계약한 대로 계획된 일정 안에 잘 들어오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현재 그렇게 잘 되고 있고요. 네. 혹시 있을 수도 있는 다른 뭐 돌발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아하. 더 많은 양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우리 정부 당국이 빠짐없이 잘 체크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고 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애초에 계획했던 것이 어그러졌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플랜 그걸 B. 소위 플랜 B라고 네. 그러는데 사실 플랜 B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하. 플랜 B가 있어야 플랜 A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플랜 B에 대해서도 충분히 네.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정은경 청장 여기 들어보니까 뭐 7월 되면은 하루에 뭐 100만 명도 맞을 수 있다. 예. 백신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100만 명씩이나 아, 맞을 수가 현재 놀랍더라고요, 좀. 그렇죠. 네. 현재는 그 접종을 하는 그 위탁 기관들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네. 계속 지금 늘어나고 늘려가고 있는 건가요? 있고요. 15,000군데 이상으로 지금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1,200만 명을 상반기에 접종하는 거는 문제없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또 하반기에는 2,400만 명 접종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네. 참 이게 보면은 빨리 맞고 빨리 집단면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국민들의 바람일 거예요. 모든 국민이 네네. 가지고 있는 바람.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참 어디 돌아다니도 그렇고 저희도 지금 오늘 또 마스크 쓰고 방송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예. 확진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의 마음이 클 텐데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백신 접종이 좀 뭔가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조마조마한 마음 예. 이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좀 없애주고 안심할 수 있게 다독여주는 거 이것도 여당의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정부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또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불안을 최소화시켜서 네. 국민들이 일사불란하게 한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부 역할이어서 네. 공보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사실.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게 투명하게 설명드리고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때. 신뢰를 통해서 예. 극복해 가야 되는데 야당이 자꾸 초를 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다음 주부터는 최대한 우리 이용빈 의원님을 네네. 화상 통화라도 연결해가지고 그때만 좀 현안에서 듣도록 할게요. 백신에 대해서. 백신 점검단에서 네. 국민 여러분들께 밝혀드려야 될 부분들을 소상하게 좋습니다. 보고 드리는 네, 보고의 시간을 오마이테이 박정희 핫스팟에서 만들도록 할 테니까요. 자, 의사 이용빈의 모습 기대 좀 해주시고요. 자, 백신 얘기는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 네네. 여러분들 안심하시라는 그 말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투표가 시작됐어요. 민주당 예.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5월 2일을 앞두고 투표가 진행 중인데요. 의원님 투표 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네네. 네.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우리 지역 주민들께 네. 그 꿈 이야기를 했어요. 꿈 이야기요? 꿈. 예. 꿈을 꾼 적이 있는데 네. 굉장히 꿈을 꾸고 나서 저는 이제 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정신과 그 공부를 하면서도 많이 느꼈던 건데 네. 꿈을 꾸고 났을 때 기분이 어떤가가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꿈을 깼는데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네. 어떤 꿈을 꿨나 살폈더니 제가 가물치를 잡는 꿈을 꿨어요. 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은 대권 후보들 또 당대표 후보자들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야, 이런 꿈을 왜 꿨을까 봤더니
꿈이 반드시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밝혀드릴 수는 없지만은 네. 제가 또 좋아하는 분이 당선되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 지금은 이제 대선을 1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당 대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네. 민주당이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서 만들어냈던 그 민주당의 방향을 잃지 않고 네. 새로운 이제 정권 재창출을 통해서 힘있게 대한민국의 그 선도국가로서의 미래를 누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일정하게 평가된 것처럼 지금의 모습으로는 안 되겠다 하는 국민의 채찍질도 있었기 때문에 예. 이것을 힘있게 반영하고 그리고 우리 당의 가장 핵심 당원들이 생각하는 개혁의 고삐를 절대 늦추면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네. 그것이 이제 이번 당 대표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선이다 이렇게 네. 보고요. 아하. 여기에는 뭐 어떤 계파의 문제라든지 어떤 특정 선호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고요. 아하. 우리 문재인 정부 1년 성공이 거기에 달려 있고 네.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통해서 미진했던 부분 완수할 수 있도록 좀 좋은 분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분 뽑았으면 좋겠다. 네, 좋은 분을 뽑기를 바라겠고요. 어떻습니까? 초선 의원들 이제 모여서 더민초 네. 이 모임도 하면서 개혁의 혁신의 쇄신의 목소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어떠셨어요? 직접 참여해서 말씀 나누시고 예. 논의하셨을 텐데. 정치는 늘 혁신을 통해서 새롭게 성장하고요. 그 혁신의 과정에서 권력을 쟁취해 가고 네. 또 그 권력을 통해서 또 혁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저는 초선 의원들이 우리 당의 그런 새 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네. 우리 초선 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 의식, 그 방향성 일정하게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민주당이 애초에 가지고 있던 본연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네. 예컨대 그런 기준. 우리가 지더라도 지켜야 될 것이 있는 것이고요. 아. 그런 것까지 다 내놓으면서 네. 우리가 이겼을 때 우리 스스로를 부정해서 얻는 게 도대체 뭐냐? 나는 저는 이제 그런 또 한편의 문제 제기를 드리고 싶은데 예. 우리가 어떤 권력을 쟁취하고자는 하지만 그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상대와 닮아가거나 상대와 똑같아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네, 우리 그런 민주당이 기준. 만들고자 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이 무엇이냐? 네. 그 초심에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초심.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선거 네. 공학적 관점에서 중도 보수의 표심을 어떻게 네. 함께 이끌어갈 것인가도 아하. 고민해봐야 되겠죠. 참이 어려운 문제예요. 국민의 마음을 얻고 국민들과 같이 호흡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4.7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드러난 민심을 어떻게 해석하고 예. 혁신할 거냐 이거는 민주당에서 내년 대선 앞두고서 고민해봐야 될 그렇습니다. 문제예요. 이제 저희가 180석을 차지했다라는 네.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대한민국은 두 개의 날개로 날아가야 됩니다. 압도적인 한쪽에 너무 편향돼서 네. 정치를 늘 결정해 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반대 입장에 있었을 때 똑같이 반복될 겁니다. 네. 사람들이 이제 소위 독재니 뭐니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런 관점을 떠나서라도 우리 민주당 안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요. 그분들의 상향식 의사 결정 구조를 네.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서 우리 당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민주당을 통해서 어떻게 국정 수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이 필요하고요. 네. 특히 국회의원들도 이번 초선 의원들이 많은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동안에 그런 목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구조를 국회 안에서도 정착시켜야 되고 상향식 여와 야의 소통 문제도 네. 그런 점에서 더욱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너무 일방적인
의견이 전체를 대변하는 것인 것처럼 보여져서는 곤란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이나 언론 개혁처럼 시대적 과제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적 과제들을 성취하라고 네. 우리 지지자들이 힘을 실어줬는데 그런 것들을 또 뒷전으로 돌리고 좀 무능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집권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유능하게 함께 해가야 되겠습니다. 참 어렵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 180석을 준 민심 이거를 잘 받아 안는 게 또 중요하고, 근데 재보궐을 통해서 드러나는 민심도 살펴봐야 되고, 참 어려운 길이지만 민주당이 어떻게 혁신해 나갈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 이거 좀 궁금합니다, 의원님. 최근에 지난번 대정부 질문 때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을 부정한 듯한 좀 그런 발언도 좀 하고, 박형준 부산시장은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까지 했어요.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정부가 이제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서 과거의 어떤 그 구태들을 청산해 달라고 하는 촛불 시민의 연합정부를 구성한 것이죠. 네. 어떻게 보면은 범국민적인 합의로 만들어진 정부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 촛불 시민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과제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지금 최근에 뭐 일종의 중도 보수 지지자들이 좀 등을 돌렸다 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민생을 지혜롭게 신뢰감 있게 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좀 돌아섰다라고 봐야지 전반적인 개혁의 목소리를 부정한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주셨던 이제 탄핵과 관련된 부정하는 그런 목소리들, 사면의 목소리들은 아주 소수의 그런 촛불 시민 혁명의 큰 흐름과는 좀 어긋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은 뭐 그런 것들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당권 얘기를 해봤지만 이 전당대회 이후에는 바로 대선 모드가 될 것 같아요. 대선 경선 시즌이 될 것 같은데, 보니까는 여당의 민주당 내에 그 여권 후보들 좀 보니까 10명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래저래 하세요. 보니까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는데, 차기 대권 주자는 좀 어떤 정책, 어떤 공약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현재 처해 있는 위기를 잘 돌파할 수 있는 해안을 가지신 분, 또 이것을 뒷받침하는 지도력을 가지신 분이 해야 되겠죠. 저는 우리 당의 그 후보자로 거론되시는 분들이 다들 살아온 삶의 여정을 살폈을 때 다들 뭐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특정 우리 민주당 내에 특정 계파 정치에 이렇게 매몰되거나 이런 분보다는 모든 것을 우리 당 전체를 좀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지표가 되시는 분인데 동서를 화합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국토 균형 발전이 아니겠습니까? 국토 균형 발전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 분, 또 시대 전환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선도 국가로 나가야 되는 데 있어서 명확한 비전과 의지를 가지신 분, 그런 분이 되셔야 되겠죠. 자, 이 뭐 본격적인 대선 구매에 들어가면 또 자세하게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게 내년 대선, 지방선거, 큰 선거들이 남아 있어서 이번 재보선거를 통한 민주당의 변화된 모습, 또 국민들한테 다시 선택받는. 이게 뭐 지지자분들은 단단해요. 여야가 단단한데 문제는 스윙보터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중도층. 그 표심 어떻게 가지고 오느냐. 그래서 지금 당에서 여러 가지 하는 모습 보면 부동산 특위 만나서 부동산 문제 좀 다루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민생 문제, 또 뭐 이른바 가상 자산, 가상 화폐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래저래 민심을 듣기 위해서 민심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런 당의 모습은 올바르게 좀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방금 가상자산과 관련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렇게 이제 우리 사회에 이미 던져진 의제들 중에 저희가 좀 미처 못 따라간 부분들이 존재해서 네. 특히 2030 세대들에게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꼰대 정치라는 비아냥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좀 더 선제적으로 미래 세대들에게 필요한 의제들을 더 적극적으로 좀 대화하고 네. 그들과 함께 타개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할 거라고 보는데요. 저희들은 이미 이제 그런 각오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시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소중하고 또 그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구제할 것인가가 가장 초미의 민생 문제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아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최대로 이제 집중할 그 현안은 바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네. 코로나19 사태를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국난 극복을 해내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보니까 한별TV님이 이용빈 의원님 화이팅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홍현미님이 이용빈 의원님 환영합니다라고 하셨고, 윤영준님이 이용빈 의원님 활약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댓글을 선풀을 또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고요. 또 부동산은 정부가 내놓은 이사 대책에 유효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의원 수가 많은 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거다는 얘기도 있었고, 예방 접종은 무조건 정부를 믿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지금 들리고 있네요. 자, 저희가 오늘 의사 이용빈 부캐처럼 요즘에 부캐 아세요? 그 자신의 진짜 모습 말고 다른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활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부캐로 의사 이용빈을 만나서 이용빈 원장님 만나서 말씀을 나눠봤고요. 저희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게 핵심이 이거고, 이 백신 과정에서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 건지 제가 하나하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당내 상황도 들어봤는데요. 다음 주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자주 네. 화면을 통해서 좀 뵙고 그때 나오는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백신에 대해서 정부가 내놓는 네. 어떤 그 세밀한 통계에 대해서 네. 시간을 두고 좀 더 세밀하게 보고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은 제목도 자극적으로 뽑긴 하지만 내용을 보면 글쎄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계 같은 게 빠져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 찝어주시면서 이런 보도, 이런 야당의 주장은 잘못됐다. 예. 이런 것들을 팩트 체크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기대를 해 보겠고요. 자,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하시고 저희가 오늘 시간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마이 TV 애청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제 세 번째 이 스튜디오에 와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도 많이 좀 익숙해져서 좀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 건강을 책임져야 될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좀 더 잘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용빈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고요.